여러분, 오늘은 이제 03단원 문제풀이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또 다시 살펴볼게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이때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속도를 의미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 A 구간 봅시다. 기울기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봅시다.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포인트인데 요점과 요점의 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요점과 요점의 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기울기가 증가한다. 즉, 속도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쵸? 자, 다음, B에서도 보면은 요점과 요점을 그대로 일자로 이뤄놓은 일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어떤 특정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기울기 일정 곧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된다. 속도가 일정하다. 자, 이제 C 구간에서 보면요. 두 점을 잡고 기울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그려보면 기울기가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속도가 감소하는 구간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속도 시간 그래프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가속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변위가 된다. 적분한 것이 변이가 된다. 그래서 얘가 미분, 얘가 적분이다. 라는 걸 기억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구간에서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 A 구간에서 기울기가 2초분에 20m/s이기 때문에 10m/s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변위는 요 넓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0.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B. 자, B에서 기울기는 0이죠. 속도 변화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B에서는 속도 변화가 0이다. 속도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Y축 변화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울기가 0이다. 그래서 가속도가 0. 자, 이때 넓이는 20 곱하기 2이기 때문에 4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인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가속도 기울기가 2초 지났을 때 20이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꼭 붙여주셔야 되고요. 다음 넓이는 또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에서 20m라는 걸 인지를 꼭 해주시고요. 이 내용이 중요하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도 고려해야 되지만 넓이도 고려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 시간에 따른, 즉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이 미분이라는 거 의미 자체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었던 것처럼, 즉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배우기 때문에 가속도 법칙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등가속도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 모두 가속도 변화가 없죠. 따라서 기울기의 의미 자체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음.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넓이만 신경 써주면 된다. 넓이의 의미가 속도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 속도 변화량이라고 써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따라서 A 구간에서는 가속도 10,
그리고 시간 2초. 그래서 이때의 속도 증가량은 20m/s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B에서는 가속도 크기가 0이기 때문에, 즉, 가속도의 정의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계속 0이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C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10, 시간이 2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m/s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Q1,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같은 구간을 쓰고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쓰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 A 구간은 속도가 증가. 근데 가속도 크기도 플러스. 자, B 구간 속도가 일정, 가속도가 0. 따라서 속도는 방향성이 있지만 가속도에서는 방향성이 없는 구간입니다. B 구간은. C 구간은 속도가 감소, 가속도는 마이너스 10m/s. 그러면은 AC가 맞나요? 라고 했을 때, 사실상 C는 아니다. A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속도의 크기가 증가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얘도 감소고 얘도 마이너스인데 왜 C는 되지 않나요? C는 지금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속도가 처음에 10m/s였다가 조금씩 줄긴 줄지만 속도가 감소는 했지만 여전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더 늘어난다. 위치가 더 늘어난다. 변이값이 커지기 때문에 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속도가 감소하지만 변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속도의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 요런 해석이 여러분들이 놀 되셔야 돼요. 요게 좀 되셔야 됩니다. 즉, 오른쪽으로 천천히 가고는 이때 속력이 그냥 속도가 감소할 뿐임.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이므로 왼쪽을 향한다. 따라서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게 감소고 마이너스고, 이게 증가고 플러스니까, A랑 C 둘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얘는 감소 아닌가요? 이렇게 쓰시는데, C 구간에 지금 변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변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가다가 속도가 점점점 감소는 해요. 속도가 감소는 한다. 근데 이렇게 속력이 감소한다라는 건 힘을 반대쪽으로 받는다는 뜻이고, 가속도 방향은 왼쪽을 향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지 않다라는 걸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2번도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는 구간을 쓰고 이때 이 위치 시간 그래프 기울기 변화를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는 구간이라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요 A의 가속도의 넓이가 이때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속도 변화량이었죠. 가속도 그래프에서. 따라서 요 A의 넓이가 양수를 의미하고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값을 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요 CD 구간은 어, 마이너스 구간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A 봅시다. A는 지금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좋습니다. B 구간은 속도가 일정하고요. C 구간은 속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게 D 구간도 속도가 감소한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D 구간은 지금 속도의 절대값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구간. 이 크기가 의미하는 것은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예쁘게 써야지. 음, 절대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구간을 쓰시라고 할 때 A, D를 동시에 쓰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음. 자, 이때 위치 시간 그래프 보시면 얘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기울기가 증가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D 구간을 봤을 때는 음, 기울기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속도값이 C 구간부터 이렇게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기울기 값이 음수가 된다라는 건 음, 기울기가 음수가 됐고요. 그렇다는 건 속도의 방향도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C 구간은 기울기가 감소하지만 but 기울기가 양수죠. 이 말은 이것을 해석을 해보자면 어, 속도가 여전히 오른쪽 방향이고 플러스 방향 but 속도가 크기가 줄어든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D는 또 감소는 하고 있지만 절대값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음수, 속도 방향이 바뀌었음을 의미하고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속도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뜻과 일치합니다. 요거를 꼭 필기를 하시고 요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이 위치 시간 그래프 기울기 변화를 설명하시오에다가는 음, 기울기의 절대값이 증가한다. 즉 속도의 크기가 증가한다. 라는 걸 꼭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괜찮은가요? 네, 좋습니다. 대표 자료 분석으로 또 연습을 하면서 이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물체의 가속도가 일정한 구간을 가속도가 일정한 구간을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속도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가속도이고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변위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가속도가 일정한 구간 이퀄 기울기가 일정한 구간임을 찾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여기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한 구간. 기울기가 일정한 구간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참수로 표현돼야 됩니다. 1참수를 찾으시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0초부터 2초 구간. 자, 다음 또 3초부터 5초 구간, 5초부터 9초 구간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값을 쓰시오.
0초부터 9초까지 이동한 거리, 변위의 크기 두 개 다르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동한 거리는 방향이 상관없어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와 관련된 그 물리량이고요. 변위는 방향을 고려한 물리량이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30m 움직이고 30m 움직인 쪽에서 다시 10m 움직였을 때 자, 이동 거리는 40m라고 할 수 있지만 변위는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도착을 했기 때문에 변위는 총 20m, 변위는 20m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30 갔다가 다시 이렇게 10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30, 10 더해서 40이지만 변위는 20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때 0초부터 9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넓이를 다 더한 건 변위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그럼 여기 넓이 더하면은 그냥 변이라고 했으니까 어, 일단은 이쪽을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요 삼각형 넓이가 2 곱하기 4 곱하기 그러니까 4. 그다음 여기도 4. 그다음 여기는 2가 되겠죠. 다음 여기도 2. 그다음에 4 곱하기 4 16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만큼의 넓이가 총 10이 되는 것이고 이만큼 넓이가 총 10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변위는 10 더하기 10인가요? 20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변위는 방향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동한 거리는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방향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속도나 가속도에서 방향을 고려한다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고려한다는 뜻이겠죠? 그래프에서는 부호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동한 거리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부호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음.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자, 여기의 넓이는 양수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10이라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의 넓이는 지금 y축 값이 현재 음수죠. 그래서 음수기 때문에 여기 넓이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변위는 플러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10. 그래서 0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0초부터 9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0m이다. 왜? 넓이기 때문에. 이게 넓이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넓이가 되는 거죠. 총넓이 합. 이해되셨나요? 왜? 변이는 방향을 고려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자, 다음. 이동한 거리는 그냥 얘네 두 개를 절대값만 크기만 보시면 돼요. 이걸 크기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동한 거리는 20m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그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변위가 10이 됩니다. 즉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10m만큼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4초 뒤에는 속도가 마이너스죠. 4초부터는 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4초부터는 속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건 다시 왼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왼쪽으로 또 10m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리가 제자리가 되기 때문에 변위는 0이고요. 근데 오른쪽으로 10m, 다시 왼쪽으로 10m.
움직였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20m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변이는 부호를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동거리는 부호를 고려하지 않고 넓이의 이 절대값만 보고 다 더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초부터 9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걸린 시간분의 그 변위가 되겠죠. 자, 근데 이때 변위가 0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0이다. 그래서 0m/s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초, 4초, 6초일 때 가속도는 각각 몇 m/s 제곱인지 쓰시오. 자, 1초일 때 한번 볼게요. 자, 1초일 때 기울기 한번 봅시다. 2 증가했을 때 4 증가했죠. 그래서 1초였을 때는 2초 동안에 4m/s, 즉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초일 때는 2m/s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4초일 때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2초 동안에 총 8 감소했기 때문에 2초 동안에 8 감소를 했습니다. 2초 동안에 8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2초 동안에 마이너스 8이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즉, 마이너스 4m/s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6초일 때는 요 기울기죠. 4초 동안 4m/s 증가했죠. 따라서 4초 동안 4m/s 증가했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고요. 따라서 1m/s 제곱이다. 이렇게 부호까지 신경을 잘 써주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자, 3초일 때, 5초일 때 물체 운동 방향은 같다. 자, 물체 운동 방향이라고 했을 때, 물체 운동 방향은 이퀄 속도의 방향이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속도의 방향. 선생님,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가속도 방향은 다른 의미로는 어, 힘의 방향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럼 3초일 때 볼까요? 3초일 때는 속도가 4m/s, 5초일 때는 마이너스 4m/s이기 때문에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반대이다 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자, 4초, 5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다 돼 있는데, 자, 4초와, 자, 4초일 때는 기울기가 여전한 직선인데, 5초일 순간에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기울기가 바뀌는 구간은 5초이기 때문에, 5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써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가속도의 방향, 기울기를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0초부터, 그쵸? 여기는 기울기가 음수, 여기는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5초일 때, 반대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뀐다. 자, 0초부터 9초까지 변이의 크기가 가장 큰 순간은 변이가 가장 큰 순간은 다시 이렇게 속도가 마이너스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 전, 요 끝부분까지가 변이의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속도가 다시 속도의 부호가 바뀌기 전이 변이의 크기가 가장 큰 순간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속도의 부호, 크기가 0이 되는 순간까지 변이 최대값. 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초일 때고 속도의 크기가 0이 되는 순간, 자, 이동거리가 가장 큰 순간은 이동거리는 그냥 속도의 부호가 아예 상관이 없기 때문에 9초일 때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초일 때와 5초일 때의 어, 방- 위치가 다 같냐 다르냐 돼 있는데요. 자, 그럼 3초 구간 봅시다.
자, 3초까지는 넓이가 8이기 때문에 어, 이 친구가 8m까지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3초까지. 자, 그러다가 4초일 때 10m까지 지점이 오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죠. 속도의 부하 마이너스. 근데 요 넓이가 2이기 때문에 다시 이쪽에서 요만큼 2m 더 왼쪽으로 갔을 때 5초가 되는 거죠. 남은 거리가 여기가 8m이기 때문에 위치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같다. 3초일 때 8m였고요. 5초일 때도 8m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같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초부터 9초까지 물체 운동 방향은 아까 무슨 방향이라 했죠? 속도의 방향. 자, 근데 이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구간이 요 한 구간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속도가 다 플러스고요. 여기는 속도가 다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바뀌는 지점은 요 4초 지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바뀐다라고 꼭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초부터 3초까지 물체는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2초부터 3초까지 속도값이 4m/s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지 물체가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음, 정지가 틀렸고요. 속도가 4m/s, 가속도가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초부터 3초까지는. 자, 0초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와 4초부터 9초까지 이동거리는 같다. 그쵸? 0초부터 4초까지 넓이도 10, 4초부터 9초까지도 넓이도 10. 부호만 다를 뿐 이동거리는 그냥 왔다 갔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자, 물체에 적용 알짜임 크기는 4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알짜임이라는 건 F를 의미하고 F는 MA에 의해서 사실 물체의 질량은 변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속도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셨을 때 4초일 때랑 이제 뭐 7초간 요쯤 되겠죠. 7초일 때랑 기울기를 보시면 이 4초일 때의 가속도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초일 때가 크다가 맞습니다. 4초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 즉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호를 따지시면 안 돼요. 부호는 저스트 방향만 얘기하는 걸 뿐이지 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2초부터 3초까지 물체에 적용한 힘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2초부터 3초까지 물체 적용할 때,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빵이고, 2초부터 3초까지는 가속도가 0. 왜? 속도 변화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속도가 0이니까 알타임도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대표 자료 분석 2번 한번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하는 자동차 B가 Q를 EV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기준선 P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A가 출발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자, 각각 같은 속력 V로 지난다. VV. P에서 Q까지 거리는 L이다. 자,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평균 속도의 크기는 네모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정지해 있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지해 있던. 따라서 이때 A의 속력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도, 나중 속도의 평균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가 V니까 2분의 1 V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가 Q에서 P까지 이동하는 동안 평균 속도의 크기는 마찬가지죠. B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A의 경우. 자, B 같은 경우는 처음 속도가 2V죠. 처음 속도가 2V 더하기 나중 속도 V.
해서 평균 속도의 크기는 2분의 3v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가 Q에서 P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은 막 문제 안 나왔으니까 못 찾는 거 아닌가요? 이거 미지수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 물리 같은 경우는 그냥 자, 물리에서는 그냥 미지수 간의 관계,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처럼 미지수를 찾는 학문이 아니에요. 따라서, 자,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어, 거속시에 따르면, 어, 속도분의 거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여기서 거리값이 L이었고, 이때 평균 속도가, B의 평균 속도는 2분의 3V이기 때문에 3V분의 2L 시간이 걸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3V분의 2L 시간이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EV로 달리다가 V로 달린 자동차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2분의 3V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나 얘랑 동시에 출발을 시키면 동시에 P 지점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요 B가 어떻게 움직였다? 2분의 3B 평균 속도로 이 L만큼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요 속도에다가 평균 속도 값을 넣을 수가 있고요. 거리가 L이기 때문에 3V분의 2L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처음 속도 2V로 달리다가 나중 속도 V인 자동차나 평균 속도, 평균 속도 2분의 3V로 달린 자동차나, 로 달린 자동차나, 다를 게 없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크게 다를 게 없다.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요 파트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Q에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3V분의 2L. 이렇게 써주시는 걸, 여러분도 어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선생님 붙잡고 꼭 이해될 때까지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A와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볼게요. 속도 변화량 A의 속도 변화량 V고요. B의 속도 변화량도 마이너스 V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크기라기 때문에 크기는 부호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A가 B의 3배, 뭐 3분의 1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는 거리 L을 평균 속도 2분의 1V 속도로 거리 L을 움직였다. 따라서 걸린 시간 T라고 하면은요, 평균 속도분의 거리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V분의 2L 시간이 걸렸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시간은 요 시간에 대해서 3을 곱해주면 요 시간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아, 이 시간은 3V분의 2L 곱하기 3이다. 요게 B가 걸린 시간. 이해되시나요? 어, A의 평균 속도가 더 느리니까 걸린 시간도 더 커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하십시오. 자,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3분의 1배이다. 3배이다, 뭐 3분의 1배이다. 찾아보신다고 하면.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따라서 A의 가속도를 찾아보면 A가 걸린 시간이 V분의 2L이고요.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크기니까 이거 부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죠. 자, 다음 B는 3V분의 2L의 시간이 걸렸고요.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V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 얘를 고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2L분의 V제곱이고요. 얘를 정리해보면 2L분의 마이너스 3V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요거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값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분의 1배이다. 그리고 B의 가속도 크기는 요거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요 정도까지 풀 수 있었죠. 자, 이제 마지막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분의 L이다. 아니죠. B분의 2L이라고 여기 찾아놨죠, 여러분들. B분의 2L이죠. 따라서 X. B분의 V분의 B래. V분의 2L. 자, B의 속도와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B는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었죠. 자, B는 속도가 줄어듦. 이 말인즉슨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즉 힘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힘을 이렇게 받으면 물체의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서로 반대이다가 맞는 설명. 자, B가 Q에서 P까지 이동하는 동안 A가 이동한 거리는 3분의 1L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3번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봅시다. B가 Q에서 P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이게 B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까 시간 찾아놓은 게 요거였죠. 3V분의 2L이고요. 이는 A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자, 이는 A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의 3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선생님 3분의 1배니까 거리 L에 3분의 1배를 바로 곱해서 얘가 맞다고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이 문제를 잘 푸실 수 있는 거고 모르신다면은 계산식을 좀 잘 모르고 계시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식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식들 중에서는 V는 V0 더하기 AT라는 식도 있었고 이제 이동한 거리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도 있었죠. 자, 다음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든 EAS는 V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이런 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따라서 지금 A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3분의 1배냐고 3분의 1배인 상황에서 자, A의 처음 속도는 0이었기 때문에 요 식을 가져왔을 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이동거리 식에 대해서 A는 처음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자, 이때 이동거리는 처음 속도가 0이므로 이동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개념입니다. 처음 속도가 0이므로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B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A가 운동하는 걸린 시간이 3분의 1배고요. 처음 속도가 0일 때 이동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럼 이동거리는 시간의 3분의 1배에서 이동거리는 9분의 1배가 된다. 따라서
요게 아니라 9분의 1 L이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 걸린 시간이 3분의 1배가 됐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제곱에 비례하므로 9분의 1배가 돼야 된다. 요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 문제 나올 때 요거 잘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대표 자료 분석 한번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내신 만점 문제랑 실력은 문제까지 한 번에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